안녕하세요. 65세 아직은 팔팔한 예비 친정엄마인데요. 제가 감정이 좀 무디고 성격이 남자 같은 사람이거든요. 반대로 남편은 연인님들이나 다른 사연 채널 들으며 가끔 눈물 적시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부부가 바뀌었다고들 하는데 어쨌든 저는 새색시 같은 남편 덕에 시집와서 편하게는 살았습니다. 시집와서 보니 우리 남편이 손매도 야무지고 김치 양념도 기가 막히게 간을 잘 맞추고 잘 버무리더라고요.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니 제가 안 시켜도 살림도 제법 했지요. 사실 우리 남편이 제일 잘하는 게 식혜거든요. 요즘이야 밥솥으로 금방 만들지만 우리 때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제가 언젠가 시간을 못 맞춰서 식혜가 좀 사갔는데 버리긴 그래서 마시라고 줬더니 눈치 보더니 자기가 만들겠다 해서 그래라 했죠. 그때부터 우리 집 식혜 먹은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사냐고 물어봅디다. 만든 건데요 하면 바짝 다가와 앉으며 어떻게 만드냐, 세상 이렇게 뽀얀 국물은 처음 본다 하는데 제가 알 턱이 있나요? 비밀이다 하고 안 가르쳐 준다 내빼였죠. 이렇게 야무지고 살림도 잘하는 남편은 벽돌 공장하면서 시멘트 장사도 겸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체면 상하죠. 남편은 우리 시대 사람 치고 기골이 장대한 편에 덩치도 제법 있습니다. 키 178에 몸무게가 80이 넘거든요. 어릴 때부터 벽돌 만들어서 몸이 탄탄하고요. 특히 장단지가 절구통만 합니다. 저는 비록 남편 부려먹지만 밖에서는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척하면서 예의하는데 업종이 이래서 남편이 집구석에서 식혜 띄우고 김치 버무리는 줄 알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돈 떼어 먹을까봐 알아서 단도리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딸 셋에 아들 둘 뒀습니다. 남편이 힘이 좋고 저도 한 뒷심 하거든요. 남편 벽돌 공장은 7, 80년대 건설붐 불면서 정신없이 돈을 긁어 모았는데 남편은 벽돌 만들어 실어 나르고 저는 격리로 돈주머니 꿰차고 새는 돈을 막았죠. 이쪽 남자들 음흉하게 안면 있으면 친분 들먹이며 외상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돈 떼이고 사람 떼이기 십상이거든요. 줘야 할 사람에게 돈 안 주고 남는 돈은 결국 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쁜 언니한테 기분이라며 뿌려대기 마련인데다 한번 안 줘버릇한 사람은 이미 저 사람은 돈에 트릿한 사람이다 하고 미루고 미룹니다. 결국 받을 돈 받으면서 뒤통수에 욕먹기 마련인데 우리 남편이 돈 이야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 뒤에서 제가 악착같이 받아냅니다. 이런 십장들이 가정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수월한데 보통은 여자 만나 그냥 살다 집 나가면 그만이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체면 차릴 필요도 없이 악착같이 돈 내놓으라고 닥달하고요. 분위기가 쎄하다 하면 직접 현장으로 가서 건설업자 만나서 바로 쇼부 봅니다. 어지간한 인부나 자재는 십장들 믿고 목돈 주고 맡기는 건데 이렇게 한번 돈 문제 터지면 다음 일거리 받기 곤란하거든요. 저보고 어린 게 돈또 골랐다고 욕을 하건 말건 그렇게 안팎으로 챙겨야 오남매를 키우는 걸 잘 알았던 저는 아나 똥이요 하고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인부들에게도 당신 십장 돈 관리가 좀 그러니 방심 말라고 일러주고요. 그렇게 돈 떼어 먹으려다 실패한 사람은 다시는 거래 안 하네 만회하지만 겁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근방에 벽돌 찍는 곳은 우리 공장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집 아니면 저기 멀리서 한 트럭에 몇십만 원 더 주고 자재 실어 날라야 하는데 지 손해죠 뭐. 이렇게 우리 두 부부는 손발 맞춰서 돈 쓸어 담으며 꽤 오랫동안 승승장구했죠. 못된 십장은 나이 들어 일감 떼이고 비록 일꾼이지만 성실하여서 우리가 이런저런 귀뜸하고 배려해준 인부가 새 십장이 되며 일감 받아오니 건설붐 지나고도 10년 훌쩍 지났어도 끄떡없었죠. 다만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규모를 많이 줄었는데 일을 하다가 그만 벽돌 부더기에 걸려 넘어지고는 무릎이 시큰시큰하다고 하여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다 닳았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의사처럼 이 몸으로 어떻게 공장을 운영했냐 놀래서 우리 둘이서 막 웃었거든요. 그랬더니 농담 아니라고 이러다가 못 걸어 다닌다고 무릎 아끼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릎 아파서 죽진 않으니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정말로 그 덩치 좋은 사람이 어느 날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족족 얼굴이 하얘지더니 제가 마음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남편 말대로는 걸음걸음마다 무릎을 누가 망치로
꽝꽝 때리는 것 같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완충 역할을 해주는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밖에 답이 없다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무섭다고 수술 안 한다고 어찌나 버티는지요. 그렇게 절뚝거리면서 공장에 나가 사람들을 맞으니 보는 사람들이 다들 차라리 수술을 하라고 난리에 저도 안쓰러운 마음에 살림 부려먹지 못해서 음식하면 애들이 맛없다고 손도 안 대고 그 몸을 해서 애들 먹인다고 식탁에 앉아서 김치 버무리는데 이만저만 미안한 게 아니었죠. 남편은 이렇게나 아픈데도 무조건 수술하기 무섭다고 버티고만 있었는데 우리 큰딸이 구세주로 등장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들어가더니 생전 멋이라고 모르는 애가 옷 투정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더니 남자가 생겼답니다. 결혼 전제로 사귀고 있는데 저번에 둘이 통화하는 거 들으니 엄청 사근사근하고 다정하더라고요. 남자는 돈도 돈이지만 여자 챙겨야 집안이 행복하다는 것을 남편 보고 배운 딸이 딱 제 아버지 같은 남자를 찾은 게죠. 사진을 보니 맑고 많이 잘생겼고요. 집도 제법 산답디다. 건물 하나에 약국이 들어가 있다는데 임대비만 해도 제법 나온다고 해서 잘 사귀어 바랬죠. 남편 마음이 바뀐 게 이 무렵이었습니다. 여보, 나 무릎 수술해야겠지? 상견례도 그렇지만 우리 영신이 손잡고 버진로드 걸으려면 뭐 내 다리가 장애도 아니고 노화라 흠잡힐 것은 아니지만 신부 아버지가 쩔뚝거리고 입장하면 영신이 체면이 좀 그렇잖아. 남자 쪽에서도 말 나올 거고. 어때? 그냥 수술해버릴까? 그걸 말이라고 해요. 당신 걸음걸음 아파하니 내가 보기가 힘들었어. 밤에도 끙끙대던데 어찌나 짠한가. 가볍기나 하면 업고나 다니지. 덩치가 집채만 해가지고 그럴 수도 없고. 한 걸음 내딛고 아구구 하는데 내가 다 아팠다고. 수술해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수술비 근 1,000만 원 든다 해서 돈 아까워서 그냥 안 하려고 했거든. 겁도 나고 내가 내 몸 관리 못해서 죄 받는다 생각하고 아파도 참아보려고 했는데 덕수가 맘 편히 시집장가 보내려면 하래. 안 들을 소리 듣는다고. 온갖 험을 다 들춰내며 점수 깎는다며 머슴아들은 그럭저럭 버텨지는데 여자 집은 좋을 것 없대. 영신이며 딸내미 줄줄인데 내가 쩔뚝거리며 나가면 애들 얼굴 깎이지. 맞아. 하다못해 나 개할 때도 나보고 누가 입 털더라고. 못 배우고 못나서 그런 사람한테 시집갔지 하고. 다른 언니가 모르는 소리 말라고 그 아저씨 펄펄 날아다니던 사람이라고 공장 운영하며 애 5 키우느라 무릎 아파 그런 거지 하자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해줬기에 망정이지. 잘 알지도 못하는 게 무슨 소리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가. 지도 맨날 파스 냄새 진동하면서 또 티나게 절뚝거리니까 흠잡지 못해 안 달리더라고. 참 사람들 못됐어. 그래 영신이가 효녀네. 당신 입에서 수술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영신이가 남자 만난다는데 내가 걱정되더라고. 상견례에 내가 쩔룩거리고 결혼식 날에 쩔룩거리면서 신부 입장하면 나보다도 영신이가 기가 죽겠구나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 얼른 해치우고 씩씩하게 걸어다녀야지. 그래요 아빠. 아직 한창 나이에 다리 아파서 쩔쩔매고 놀러도 못 다니는 거 보기 그랬는데 내 손도 잡아주고 다시 훨훨 날아다니세요. 큰 결정하셨네. 내가 오늘 아빠 좋아하는 소머리국밥 쏜다. 맛있게 드시고 결정한 김에 얼른 병원 가서 날짜 잡아요. 마음 바뀌기 전에. 그렇게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 수술만 한다고 끝이 아니더구만요. 처음에 우리 남편 인공관절 수술을 하려다가 미적거린 게 본인이 겁나서도 있지만 보통 70세가 넘어서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기술이 발전하기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20년 정도 쓴답니다. 그래서 70세에 수술을 받으면 평균 수명 이상인 90세까지 인공관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일찍 수술을 해서 이 인공관절이 마모되고 수명이 다하면 다시 교체를 하곤 해야 하는데 나이 들어서 다시 이 수술을 하면 돈도 돈이지만 몸이 못 버틴다네요. 워낙 출혈도 많고 다른 뼈가 지탱을 못하는 게죠. 그래서 그냥 아파하는 것을 보며 더 권하지 않고 버텼는데 아무래도 아파서 다리를 잘 안 움직이다 보니까 관절이 굳고 움직이는 기능도 떨어져서 생각보다 재활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펴지지 않고 완전히 굽혀지지 않은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 무릎 관절이 퇴화되고 굳어져서 수술 이후에 관절의 운동 범위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한 달 입원하고 또 재활한다고 오며 가며 진이 무척 빠졌는데 남자애가 집에 인사 오고 싶어 한다는 소리에 또 남편이 자존심 부리더라고요.
이렇게 겁내던 수술까지 하고 재활 중인데 괜히 아파서 수술했다고 알릴 필요가 없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건물세 받아먹는다는 남자애에 비해 벽돌 공장하고 시멘트 나르며 험한 일을 한 티가 나온다면서 일단 상견례 전에는 저만 만나고 자기는 일 핑계로 통화나 하자 그러는데 큰애 첫 결혼에 장인이 되면서 남편 체면도 걸린 문제고 해서 그러자고 하였죠. 영신이도 괜히 첫인상을 나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지 아버지 뜻에 따라 회사 근처에서 머스마하고 차 한잔하면서 살짝 봤는데 사진이나 통화 목소리 들은 것하고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사람이 말끝마다 엄마 엄마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아주 막노동에 찌들어서 달동네 사는 줄 아나 남편이 살아는 있어도 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와병 중이라 못 만나는 줄 알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우리 사정 이야기 듣고 그래도 살아계실 때 해치우자고 서두르자고 한다 하는데 벽돌 공장에 시멘트 판다고 하니 뭔가 우리를 한꺼풀 정도가 아니라 저기 밑바닥 굴러먹으며 밥도 간신히 먹고 사는 줄 아나 보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줄였지만 한창 때 우리가 레미콘 10대 부린 집인데 꼴랑 건물 한 채 가진 집서 유세 참 별나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제가 또 열이 받아가지고 썰라썰라 해버렸죠. 아버님이 영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듣기로는 생존에 계시다고 하는데 언제 약속 잡아달라고 해도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무릎 수술 받으셨다면서 그렇게 위독하신가 봐요. 벽돌 공장 하신다더니 초년 고생을 많이 하셔서 몸이 망가지셨나 봅니다. 공장일 힘들긴 했어도 그만큼 벌이가 좋아서 잘 먹어서 건강해요. 영신이 아버지 생존 운운할 정도도 아니에요. 이제 60 후반인데요. 나 보면 알겠지만 기름기 좔좔 흐르게 너무 잘 먹어서 무릎이 못 버텨서 인공관절 수술한 거예요. 물론 일 안 하던 사람에 비하면야 여기저기 아프긴 하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데다 공장서 사고 아닌 사고 당한 게 문제가 돼서 그 후유증으로 좀 그러네요.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아무래도 일상생활하기 불편해서 그렇죠. 영신이 결혼 이야기 나오고 큰맘 먹고 수술한 김에 재활 마무리하고 보기 좋게 나서겠다고 그러고 있네요. 아무튼 한 달 이후쯤엔 많이 매끄러워질 거예요. 그쯤으로 잡읍시다. 그래도 상견례 전에 아버님 얼굴 뵙고 싶은데요. 중대차 한 일에 아버님 얼굴도 못 뵙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상견례 때 보면 되죠. 딱히 우리 남편하고 속닥거릴 말이 있나요? 할 말 있으면 저한테 말하고요. 아무래도 여자 집이다 보니까 괜히 말 나올 이야기는 안 듣고 싶어서 버티던 수술까지 한 거예요. 그이가 명색이 장인으로 사위 앞에서 쩔뚝거리며 못 걷는 모습 안 보이려고 지금 열심히 재활 중이니 사정 이해해줘요. 지금 보여줄 거면 동네방네 소문내고 병원서 보자 하지 뭐하러 통화만 하고 저 혼자 나왔겠어요. 그래도 이건 좀 예비사위 만나지도 못할 만큼 중병 걸리신 거 아니냐고 어머니가 걱정하셔서요. 날짜 잡아놓고 불미스러운 일 당할까봐. 자기 이상하다. 괜찮다는데 왜 이렇게 뒤끝이 길어.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야. 우리 아버지 수술비도 그렇지만 겁나서 안 하신다는 수술 나 때문에 하신 거거든. 첫사위 맞는데 아버지가 당당하게 장인 위신 세우려고 완쾌된 다음에 보자 하시는 건데 굳이 보자고 하는 저희가 뭐야? 우리가 무슨 죽을 병 걸린 거 속이고 결혼한다는 거야? 아니, 우리 어머니는 그게 뭐 대수라고 사위감한테도 모습을 안 보여주시냐 이거지. 물론 자기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찜찜하더라도 상견례까지 한마당에 없기는 그렇잖아. 알아야 할 거면 미리 아는 게 좋다고. 그런데 일이 안 되려나 이 일로 우리 영신이를 안 좋게 봤는지 예비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우리 애를 달달 볶는답니다. 언젠가 주말에 같이 밥 먹자며 불러내서 갔는데 귀찮게 나가서 먹을 거 뭐 있냐며 그냥 그 집에서 밥을 먹었다는데 예비사위 놈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가자마자 둘이서 음식을 차렸답니다.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명절도 아니고 누구 생일도 아닌 평범한 주말에 불러내 일할 줄 몰랐던 우리 딸은 어안이 벙벙했는데 음식 준비하며 공장한다고 우리 부부가 정신 없었을 테고 아래로 줄줄이 넷이나 되는 동생들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뻔하다며 미리미리 고칠 것 고치고 살림 가르치겠다며 기분을 잡치게 한 거죠. 우리 애가 거지굴에서 나고 자란 듯이 재료 가져와서는 이건 먹어봤니 하면서 손질해보라고 던져주더라는데 자존심이 심히 상한 상태에서 평소엔 징그러워서 손도 안 대는 무로징어 껍데기도 척척 벗기고 전복도 숟가락 뒤집어서 껍질 까고 이빨까지 말끔히 도려내서 숭덩숭덩 썰어내었답니다. 사람을 뭘로 보고 애 일 시키며 그러는지 아무튼 진짜 대박은
그렇게 식탁에 차려내서 앉으려고 하니까 얘 아직 아니야 하면서 원래는 너 혼자 먹어야 하는데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내가 같이 먹어준다며 작은 상에 미리 퍼놓은 찬밥이랑 반찬 찌끄레기들 대충 올리더니 너랑 나는 여기서 이거 먹자고 하더랍니다. 여자라 그런가 하면 그것도 아닌 게 그 집 딸내미 우리 영신이보다 2살 어린 신우될 아이는 식탁에서 지 아버지와 영신이 신랑감하고 먹었답니다. 싹수가 노랗게도 손 하나 까딱 않고 먹기만 하던 그 여자애도 그렇고 신랑감도 그렇고 바닥에서 작은 상에 김치전에 맨 감자하고 무만 있는 갈비찜 국물 놓고 밥 먹는 영신이를 쳐다도 안 보고 혼자 식탁에 처앉아서 먹고 쏙 들어갔답니다. 우리는 비록 공장하고 바쁘기는 해도 애들 후지게 안 키웠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애들 잘 먹이고 입히려고 돈 번 거지 죽을 때 싸질머지고 가려고 번 게 아니었듯이 집에 먹을 것 넘쳐나고 가져다 주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뭐 대단한 걸로 유세 떨면 그런갑다라도 하지 고작 갑오징어하고 전복으로 우리 애를 시험하고 얕잡아 보는지 게다가 어디라고 명백한 손님이 우리 애를 부려먹고 식탁 아래 바닥에 앉히고 찌그레기 같은 반찬을 내놓냔 말이죠. 영신이가 인간적으로 서러워서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오는 것을 끝내 참고 피곤해서 이만 가보겠다고 하고 그 길로 나왔다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절대로 눈물 보이지 않으려고 엄청 참았답니다. 우리의 말로는 아무래도 우리가 벽돌에 시멘트 공장한다고 하니 우습게 본 모양이라고 하는데 남편하고 저 오남매 그렇게 걷어먹이고 대학 가르치고도 한재산 일군 사람들입니다. 공장이라고 하니 우스워 보이겠지만 우리 예전에 레미콘 10대 굴렸다고 했죠. 레미콘차 신차 한 대에 1억 3천만 원이고 중고가 8천만 원입니다. 20년 전에 이렇게 벌어먹은 우리가 없이 살았겠습니까? 우리 부지가 근 만평이므로 공장 빼고 부지만 수십억 대인데 어디서 거짓 취급인지 듣는 저도 비위가 상해서 너 결혼 다시 생각해봐라 하던 참이었거든요. 감히 큰 누나가 당한 이야기 듣고 애들은 난리가 났고요. 영신이는 저를 닮아서 회사 사수가 이유 없이 갈구면 이유가 뭐냐 물으며 절대 그냥 안 당하는 애인데 이상하게 거기서는 변변하게 대꾸할 말이 생각이 안 나고 그저 서럽기만 했다며 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더라고요. 그 집 가족들은 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고 신랑감마저 본척만척 외면하니 외톨이인 기분에 같은 여자인 그 집 딸이 식탁에서 밥 먹고 바닥에 상 펴놓고 앉은 그 상황이 너무 굴욕적이라 오히려 한마디도 못하겠더랍니다. 당장 남편이 나 쩔뚝거린다고 영신이 너 흠잡으면 어떻게 했을 때 그러면 가만히 안 놔둘 거라고 주먹을 부르짖던 애가 10월드에서 차별받자 말대꾸는커녕 바보처럼 안 울려고 집으로 도망쳐 왔다는 소리에 여차하면 업자하고 있었답니다. 머수많은 그런 일이 있고도 미안하다, 속은 괜찮냐 소리 한마디가 없었다는데 영신이도 그런 집에 시집갈 마음이 싹 사라져서 연락하면 답장이나 하면서 헤어지려고 간을 보고 있었답니다. 당연히 상견례는커녕 퇴근 후 데이트도 피곤하다고 피하고 주말에 만나서 데이트하자는 말에도 우리 핑계대면서 피했는데 한창 영신이 손잡고 신부 입장하려고 재활에 열심히던 남편이 또 적당히를 모르고 너무 무리하게 움직여서 담이 와서 주의받고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던 참이었죠. 근 한 달 정도 차갑게 굴던 예비 신랑놈이 이후로 뻔질나게 연락하며 왜 그러냐, 혹시 그날 일 때문이냐 물었다는데 영신이는 속셈이 뻔한 데다 음흉한 이놈하고 굳이 말 섞고 싶지 않답니다. 자기가 당한 일은 보수적인 집안 특성이 아니라 명백한 거부의사였다고 말이죠. 하긴 여자라 우리 딸을 그렇게 대한 걸로 보기에는 자기 딸은 식탁에서 먹였으니 분명 며느리가 될 영신이에게 여봐라 하고 가장 더럽고 안 입고 온 방법으로 기선제압 들어간 것이었죠. 영신이는 이제 와서 모르는 척 묻는 놈도 결국 똑같은 놈에 절대로 그런 식으로 머리 굴리는 가족과는 상종도 안 할 거라고 서슬이 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만한 꽃다발 받아들고 와서는 또 히히호호하더라고요. 하여간 남녀 사이는 알다가도 모른다고 동생들이 뭐라고 한 소리씩들을 했지만 또 남의 말을 듣는 애가 아니라 사이는 유지되어서 조만간 상견례를 하기로 하였답니다. 남들이 주로 한다는 호텔 한정식당으로 잡아떼서 남편하고 저도 영신이 데리고 호텔 이곳저곳 구경하다가 영신이가 나온 김에 오랜만에 명동 구경하라고 권해서 나들이가 길어졌는데 재활하고 나온 길에 들른 호텔이 워낙에 커서 남편이 많이 걸어서 제가 휠체어에 태워가자 했습니다.
저번에 또 자기 욕심으로 너무 무리하게 움직여서 출혈이 있어서 식겁을 했거든요. 결혼 앞둔 딸과 명동 산책하다가 우리 영신이 예비 시모와 신랑을 만나는데 영신이 말로는 상견례 날 잡을 때 또 신랑감이 남편을 한번 자기가 먼저 보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졸랐답니다. 사진 보여주니 이런 거 말고 실물로 보자고 졸라대더라는데 그 전날에 예비 신랑 될 애한테 우리 데리고 명동 구경 갈 거라고 말했었답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2층 커피집서 우리를 발견하고 신랑 될 애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뒤로 우리 영신이 부려먹은 시어머니 될 여자가 따라 붙는데 소개를 듣자마자 바로 기분 나쁜 소리하며 영신이 부려먹고 바닥에서 밥 먹이려고 했던 그 여편네구나 했죠. 저는 딸이 당한 수모는 이 여자가 우리를 얕잡아 보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부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이 여자는 특히 휠체어 탄 남편을 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물론 이 여자 아들놈도 마찬가지로요. 일단 영신이 알아보고 그 옆에 나까지 알아본 그놈은 드디어 남편을 처음 보게 된 감격보다는 도둑질하다 들킨 아이 손을 낚아채기라도 한 듯이 비웃음 반에 그럼 그렇지 않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건성으로 하고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으면서 남편을 보고 영신이를 보고 피식피식 하는데 이것들이 왜 이러나 영문을 몰랐는데 지들끼리 아주 오만 소리를 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더라고요. 오빠가 웬일이야? 집에서 쉰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마음이 바뀌었어. 너 그동안 내가 예비 장인 한번 보고 싶다고 했는데도 안 보여줬잖아. 물론 조만간 뵙겠지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겨우 무릎 수술한 거 가지고 그렇게 보고 싶다는 나한테 안 보여주려고 언성 높이고 뭐가 있어도 있는 거다 했거든. 그렇잖아. 니네 집 험한 일하는데 어디서 들으니까 건설 현장서 사고 엄청 난다더라. 너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꽁꽁 감춰서 틀림없이 뭐가 있다 했지.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영신이 아버님 되시나 봐요. 뭐 어떻다고 예비사회한테도 그렇게 숨기세요. 어차피 상견례 하면 아는데. 그날 우리가 장인 될 자리 일에서 충격받으면 어쩌시려고. 왜 그렇게 아버지를 안 보여주나 했더니 혹시 다리 잘리셨어요? 아니면 떨어져서 마비되셨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한테도 마음에 준비할 시간을 주셔야지 어쩌자고. 그날 신부 아버지 하자 있다고 없던 걸로 하면 순우리만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저 휠체어 탄 장인하고 결혼사진 받기 싫은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인공관절 수술했다고 말했잖아. 오늘 너무 많이 걸은 것 같아서 태운 건데. 그나저나 뭐? 휠체어 탄 장인하고 사진을 못 박아? 말본새 참 저렴하네 정말. 왜요? 우리 애가 틀린 말 있어요? 안 그래도 친정이 벽돌공장 한 데서 그냥 때려쳐라 했어요 내가. 창피스럽게 그런 공사판 구르는 집하고 사돈 맺으면 우리 모임에서 우스갯거리 되거든요. 우리요 강남에 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다달이 세만 1,0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런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집서 며느리를 맡냐. 내가 싫다 하는 걸 우리 아들이 영신이 좋다고 해서 지켜보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당장 장인 자리는 수술했다고 코빼기도 못 봤다 해서 나는 친아버지가 아닌갑다 했어요. 그런데 또 재활하면 보자고 핑계를 대네. 그래 죽을 병 아니라니 다행이긴 한데 어쩌나 보려고 내가 음식 좀 해라 했더니 주둥이 대빨 나오더니 밥도 안 먹고 집으로 쪼르르 가고. 뭘 잘했다고 우리 애가 풀어주려고 만나자 하면 만나주지도 않냐고요. 우리 애가 마음이 약해서 지가 잘못했다고 혼자 뒤집어 썼지만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애가 뻗대냐고요. 오늘 그 집 씻고 명동 구경 나온 데서 우리가 저기서 커피 마시면서 영신이 아버지 한번 보려고 기다리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물론 존심이 제일 상했는데요. 벽돌 파는 주제에 말이야. 어디 언감생심 강남 건물주 집안으로 딸 시집 보내며 무릎으로 귀여워서 딸 받아주세요 해도 모자를 파네. 상견례까지 사위한테 얼굴을 안 보여줘. 그렇지 이유가 다 있었어. 그래 우리 아들 장인이 이런 하자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 상견례 날에 이거 타고 와서 그래 소문 단 한마당에 어쩔 거야 하려고 했어요? 뭐요? 이것들이 내내 사실대로 말을 했는데도 안 믿고서는. 말했잖아. 영신이 손 붙잡고 신부 입장하려고 인공관절 수술한 거라고. 오늘도 재활운동하고 집에 가는 길에 너무 오래 걸어서 탄 거라고 미친 자들아. 그런 사람 붙들고 뭐? 다리는 있냐고? 마비 우는 애? 그래 공사판에서 일하면 팔다리 떨어져 나가고 골골 병 걸려 죽냐? 휠체어 타는 게 뭐 어떻다고 2층에서 쫓아와서 이 야단들이야? 무식한 것들이. 별로 잘 살지도 못하는 게 강남 5층 건물이 뭐라고 건물주 운운하면서 추접스러워 죽겠네. 하긴
수준이 그러니 전복 내밀면서 이거 먹어봤냐 물어보겠지. 기분 나쁘게 모자 둘이서 비릿한 웃음을 띄우며 휠체어에 탄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동정 같은 놀림감 보듯이 보는데 아들이라고 어디서 꼭 저 같은 거 낳았는가. 기본 예의도 도덕도 없이 대뜸 어디 동네 떠돌이게 보듯 하는데 저와 영신이가 거친 말이 마구 쏟아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귓구멍으로 안 들리는 모양인지 자기네는 이런 하자 있는 사도는 못 본다며 지들끼리 이거 사기 결혼 아니냐며 상견내고 뭐고 없자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이런 무식하고 편협한 본데 없는 집에 딸 줄 생각이 없어서 그러쇼 하고 받아쳤는데 그 이유가 가관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정상인에게 지나치게 배려를 기대하고 뻔뻔해서 동정심 유발하기 때문에 상견례를 했다면 우리가 적반하장으로 장애가 있어서 엎어졌다고 할 게 뻔해서 없는 거랍디다. 가뜩이나 없는 집에서 이런 식으로 음침하게 머리 굴리는 것에 자기들은 절대로 놀아날 생각이 없다며 우리 영신이한테 다음 남자한테는 네 애비 하자부터 꼭 이야기하고 시작하랍디다. 여기서 우리 남편이 열이 받았는지 진짜로 상견내고 뭐고 엎어진 거냐 물으니 예, 그쪽 때문에 엎어졌어.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벌떡 일어섰지요. 아니, 내가 걸을 수는 있었어요. 솔직히 아픈 거 꾹 참고 걸으면 식장에서도 충분히 손잡고 갈 수 있고 내가 하필 딸아버지라 신랑 쪽한테 다리 아픈 걸로 걱정 끼칠까봐 큰맘 먹고 수술한 건데 참 잘했네. 안 그래도 영신이 불러서 일 시켜 먹으며 했다는 소리 듣고 진짜 부자는 아니고 빚내서 건물 산 게 얻어 걸린 모양이구나 했는데 에라이 누가 요즘 세상에 너 이거 먹어봤냐 물어요. 추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네. 우리 애들은 철철이 송이 먹는 애들입니다. 그래 당신들이 먼저 한다 하니 참 다행이네요. 나도 그런 집에 시집 안 보내고 싶었는데 가자. 우리 남편이 이렇게 사람이 착하고 순합니다. 면전에서 그 창피를 당하고 여기서 말을 딱 끊고 성큼성큼 가는데 제가 입이 간지러워서 이것들이 뭘 놓쳤는가 조곤조곤 설명하고 싶어졌죠. 그래 열심히 이 사람들이 무시하는 벽돌 공장 격리로 미주알 고주알 오는 날 기세 떨어져도 우리가 레미콘 4대 두고 다달이 얼마를 버는지 말해주었지요. 꼴랑새 1,000만 원 나온다고 무슨 큰 부자나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우리는 직원 월급으로 달에 3억 쓴다고 지금 우리 공장수 나오는 벽돌이 우리나라 벽돌 5%로 매출만 200억대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나 성격이 이래서 못 안 내고 사는데 어디서 공사판 운운하며 혹시라도 딸내미 남자 집에 흠잡힐까봐 무릎 수술하고 열심히 재활하는 중이니 나중에 말끔해진 다음에 보자 했으면 그런 줄 알 것이지. 뭘 한다고 온갖 괴상한 상상하며 사람을 불구로 만드냐고 제가 쏘아붙였답니다. 여간 괘씸한 게 아닌 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남편 보자 왜 안 보여주냐 물고 늘어진 이놈에게 안 보여준 건데 막상 남편이 쩔룩거리면 그거 가지고 또 대번에 물고 늘어지며 말 나올 것 같았거든요. 휠체어 잠깐 탄 거 가지고 대번에 예비장인에게 다리는 제대로 있냐 마비된 거냐 묻는 이놈은 느낌이 쎄한 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우리 공장 운영한다고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한 이놈 앞에서 내 남편이 그렇게 불편한 티내는 게 저는 싫어서 남편이 예비사 이놈 그냥 만날까 하는 거 나중에 잘 걷게 된 다음 보여주라 했거든요. 수술하는 날도 안 불렀는데 구태여 험한 꼴 보일 필요가 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래 내동 뻗대었더니 기어이 영신이한테 정보 듣자마자 지 엄마 끌고 진치고 있었던 게죠. 영신이는 좋은데 머릿속으로 영 자기가 손해라는 생각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탄 휠체어 보고 거품 보글보글 무는 꼴을 보니 우리 영신이가 몸이 어디가 불편해지면 대번에 내다버리고도 남는 놈이죠. 당장 남편이 잘 걷고 제 이야기에 치들이 생각하는 벽돌 공장이 아닌 걸 알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하면서 달라붙는데 나중에 말 바꿔도 소용없네요. 우리는 바로 쏘아붙이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왔습니다. 별꼴을 다 봤지요. 내내 사정을 고지고대로 말해도 험한 일 한다더니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지들이 온갖 이상한 상상하며 안 들어 처먹고는 사고도 많은 세상에 무슨 휠체어 탄 거 하나로 그렇게 넘겨짚고 할 소리 못할 소리 하냔 말이죠. 영신이는 신랑감이 자기 아버지처럼 사근사근하다고 했지만 제가 보긴 영 아니어서 끝까지 남편에게 나서지 말라고 했는데 참으로 잘 되었죠. 세상은 넓고 머수만은 많으니 영신이에게 내가 가진 것 네가 가진 것 안 따지고 흠이 아니라 자기가 도울 것 찾는 건실한 사람이 나타나길 바랄 뿐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 유부남으로
법적 아내와는 형식상 부부지만 실은 남인 상태입니다. 결혼한 아내나 저나 둘 다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로 팔려왔다고 말하는 관계로 이 시대에 아직도 이런 집이 있냐 하시겠지만 돈 따라 도는 어른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고 당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계약인 양반들이 맺어준 짝입니다. 천박스럽기 짝이 없죠. 예,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저 역시 천박한 사람입니다. 저 역시 돈만 쫓는 수준 낮은 집안 자손으로 제가 보기론 저희 집안 어르신들은 그 옛날 저기 이웃나라도 제법 좋아했습니다. 노비 문서 없애준다는 말에 주인 집에 횃불 들고 제일 먼저 앞장선 친가 내력부터 퀴퀴한 데다가 50 넘어 60이 멀지 않은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으로 19에 시집 오셨다는 우리 어머니는 전형적으로 사랑이 아닌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업으로 결혼을 이용한 사람인데 당시 빚에 쪼들리던 외할아버지가 곱상한 우리 어머니를 시집 보내는 조건으로 빚 탕감을 타진하며 성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 그때 엄마 마음은 오죽할까 싶지만 어머니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으셨답니다. 오히려 가난한 또래 청년들은 눈에도 안 차던 어머니는 그런 자들과 괜시리 연애에 멈내하며 엮이면 결국 둘이 고생길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던 야심 있는 아가씨로 당시 카라에 털 붙은 말끔한 코트 차려입은 나이 많은 아버지가 풍기는 돈 냄새에 주저앉고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사실 어머니는 돈이면 못하는 것 없고 인정도 뭣도 없이 널브러진 인간도 다시 한번 쥐어짜던 지독한 아버지와 환상의 커플로 시집온 이후로 친정어머니의 쌀 한 대빵만 빌려달라는 방문에 아버지가 나서기도 전에 치를 떨며 모질게 쫓아내고 소금까지 뿌린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시집 보낸 원망, 미움보다는 순전히 돈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로 한번 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퍼줘야 하는 거라며 본인이 먼저 설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한 제 어머니는 저 역시 아버지의 마지막 부인으로 자기매김하기 위해 저를 가지려고 무지 애를 썼다는데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며 빼앗은 재물 위해선 인간이 그러하듯 쫓기는 기분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누군가에게 당장 해코지 당해서 큰일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늙은이가 건강하고 왕성할 리 없어서 한동안 애를 먹다가 간신히 저를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부부간에 애정이 없듯이 저에게도 애정을 안 주시는 어머니는 저 10살 무렵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신 이후 더 드세고 무서운 여자가 되었는데 아버지는 부리던 인간들 중 제일 악랄한 자들로 선별한 후에 돈을 굴려가며 푼돈 이자만 갚지 못해도 아주 작사를 내며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생각에 당장 어린 저를 키우면서도 자식을 이유로 선처를 바라는 채무자들을 더욱 조소하며 폐악을 부리셨던 것이 실은 소름 끼칠 만큼 검버섯핀 늑다리 아버지와 자신을 결혼시킨 외조부모 모습을 투영하셨을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보통은 부리는 이에게 치워라 하시지만 아이가 어쩌고 하며 핑계대는 사람에겐 참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손톱을 세우며 달려드시며 화풀이를 해대셨기 때문인데 외할아버지 빚 때문에도 있었지만 당시 아래로 줄줄이 있던 외삼촌들 먹여 살리려고 한 이유도 있어서 쌀 구하러 온 외할머니 쫓아낸 것도 이런 맥락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하는 한 저를 쓰다듬거나 옷매무새 한번 다듬어 준 없는 냉정하고 남 같은 사람으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쓸모가 다한 저는 어느 정도 편안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집안 거실에는 커다란 백자 항아리가 있었는데 돈으로 가득 차서 굳이 얼마 달라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치 화수분처럼 듬뿍 꺼냈어도 어느 날 보면 차 있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 돈으로 이상한 짓을 할 인간은 못 되어서 제 나름대로 인심 좋게 먹거리 훌훌 뿌리고 갑자기 다친 친구 있으면 병원비 대주고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호구를 자청한 것은 제 스스로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머니는 아마 제가 죽어 없어져도 전혀 슬퍼하지 않으실 분으로 제 앞으로 된 땅과 돈을 오롯이 본인이 갖게 되어 좋아하실 분입니다. 이런 저와 어울려주는 친구들 속은 어떨지 몰라도 이들을 곁에 두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결국 어머니와 다른 저만의 처세술로 주위 바글바글한 것과 상관없이 저는 외로웠고 슬펐습니다. 어머니는 남자를 만나도
결코 마음 주는 일 없이 정들만 하면 새로운 남자를 만나곤 했습니다. 조금 귀찮게 들러붙는다 치면 여지없이 자기가 부리는 인간들을 출동시켜 떼내었죠. 아침에 같이 밥도 먹었던 남자분이니 깊은 관계일 텐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사람을 하루아침에 쓰레기 취급하는 어머니가 저는 무서웠습니다. 저는 사실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내와 결혼한 건데 어머니가 가져다 대는 여자들 다 마다하고 파토내던 저에게 딱 걸린 겁니다. 한껏 시건방을 떨고 어머니의 그 치들의 감시를 받으며 호텔 커피숍에 마지못해 앉아있던 저는 실핏줄이 터지고 퉁퉁 눈이 부은 아내와 마주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탐내는 뜨르르한 집은 물 건너가고 자손 보겠다고 없는 집 여식으로 뽑혀나온 여자였습니다. 보나마나 선짜리 잡히고 반항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는데 아무리 화장으로 가렸대도 눈 주위와 광대뼈가 희미하게 푸르스름한 것이 저와 다름없는 인질로 더 정확히는 지난날 내 어머니와 같은 상황으로 싫은 자리 억지로 끌려 나온 것이었는데 어머니야 가진 것 있다는 말에 옳다구나 쫓았지만 이 여자는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 필요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던 우리는 커피가 나오자 손짓으로 권한 제스처 말고는 1시간 동안 일체 말도 움직임도 없이 앉아있다가 이후로 같이 걸으면 헤어진다는 광화문 돌담길 걷는 것으로 그 선을 종료했습니다. 처음 아내를 봤을 때 어차피 마음에도 없는 여자가 온몸으로 이 맞선 자리를 거부한 티에 기도 죽고 기분이 안 좋았죠. 없는 집 여자에게도 업신여김 당하는 제 신세가 초라한 데다 동시에 어머니와 겹쳐 보여서 이렇게 결혼하면 딱 어머니처럼 독하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여자가 되어 나 죽기만 기다리겠거니 생각이 든 거죠. 감시하던 치드력이 들어 이미 알고 계신 어머니가 던지는 커피잔을 피하며 제 방으로 들어갈 무렵에는 이미 제 기억에서 싹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후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여자를 봤는데 머리가 쇼커트로 잘려있는 겁니다. 제법 긴 머리로 기억하는데 싹둑 잘려있어서 못 알아볼 뻔했는데 순간 선자리에 핏발선 눈하며 어설프게 감춘 멍하며 짚히는 것이 있어서 냅다 아는 척하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얘기를 하는데 참 답답한 속에서도 선자리 아니라서인지 까칠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선선하게 웃어 보이는 아내는 속 시원하고 털털하게 말을 주르르 하는데 아내를 보고는 동지로 뭔가 도모하면 말이 통할 것 같다 싶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사업 자금을 좀 빌렸는데 그쪽 어머니 돈이라네요. 유명하시다면서요. 빚 못 갚고 저세상 가면 상 치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조금 챙겨 가져가는 분이시니 도망칠 곳도 없다고. 마침 결혼에는 관심 없고 여자에도 관심 없는 그 집 아들 여자로 며느리감은 아니고 애만 낳아줄 여자 필요하니 들어가라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사랑이니 뭐니 징징거릴 사람 말고 아버지 빚 탕감해주고 한 살림 친정에 뚝 떼어줄 테니 애만 낳을 여자 찾는 데서 싫다고 했다가 아버지께 쫓겨났죠. 그날 화장도 그쪽 어머니가 알아봐서 해주시면서 대학이 좀 수월한 사람 찾는 거라고 하시대요. 뭐 어차피 그쪽도 제가 마음에 들리 없고 저도 팔려가는 것 같아서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용케절 알아봤네요. 저 그렇게 보내놓고도 기대라도 한 모양인지 서로 한마디도 않고 왔다는 소리 듣고는 아버지가 가위 들고 싹둑 머리카락을 잘라버리시더라고요. 아니요. 가긴 어딜 가겠어요. 그꼴로 집에 있었죠. 저 갈 곳도 없고 돈 벌어야 해서 놓아주지도 않아요. 아버지란 사람이. 제가 자신 인생 망쳤다고 아버지가 요새 술 타령이라 설거지하고 음식 나르고 전단지 붙여가며 일당 벌어 살아요. 애 낳으면 한 살림 떼준대요?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 하는 짓이요.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는 것보다 힘든 뭐랄까 지옥에서 천사 찾는 격이거든요. 미리 말하자면 전 애 못 갖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시는데 애 낳을 여자를 찾는다고 없는 집 여자를 끌어들인다? 돌아가는 판세 보니 그쪽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그쪽 친정도 그쪽 편 아니죠? 저도 그래요. 만약에 그쪽이 저랑 결혼하게 되면 우리 어머니 때문에 엄청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일단 그쪽 아버지한테서는 벗어나겠죠. 일단 제가 그쪽에게 도움 줄 것은 이거고 우리 독사 같은 어머니가 무슨 생각하는지 촉이 오는데 우리 둘이 저 무서운 노인네들 작정하고 속여볼래요? 계약합시다. 내가 이래봬도 가진 건 돈밖에 없는데 그쪽이 가장 필요한 게 돈 아닙니까?
만약 우리 쪽에서 뭐라 하든 견뎌내고 같이 연기해준다면 아이 안 낳아도 기꺼이 나눠줄 의향이 있어요. 생각해봐요. 전화번호를 건네주고 나오면서 저는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찾는 없는 집이라도 상관없이 손주 낳아줄 여자 이미 제게 있습니다. 한창 때 만나서 잔잔하게 연애했던 우리는 참 싱겁게 만났지만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제 인생은 그 여자와 우리 아이뿐입니다. 저 22 대학 다니다 만난 동갑내기 여자 진이는 제가 100원 주고 건졌습니다. 커피 자판기를 지나다 앞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있길래 쓱 하고 보니 200원짜리 커피가 제일 싼 건데 100원이 없었는지 뒤적뒤적거리며 찾고 있더라고요. 비로 줄이 늘어져서 당황을 했는지 어쨌는지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목덜미까지 뻘개진 것이 꽤 당황한 기색이라 주머니 뒤적거려 보니 마침 동전이 하나 있길래 제가 쓱 넣어주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사랑은 주지 않았지만 시선 의식해서 돈은 원 없이 쓰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제 앞으로 있는 노른자 땅 건물에서 나오는 새만 해도 엄청났기 때문에 그 돈 굴리면서 말 나오지 않게 늘 신경 쓰신 부분이라 덕분에 당시 외제 스포츠카 몰고 다니며 건방 좀 떨어서 절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친구인 줄 알았는지 반갑게 고개를 들더니 저인 걸 보고 표정이 싹 식어서 저도 괜시리 떨떠름하게 돌아섰는데 다음날 진이가 500원을 전해주러 강의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확인도 안 하고 넣었는데 제가 넣어준 동전이 500원짜리였나 봅니다. 여지껏 그렇게 애들 퍼먹이면서도 저는 식당에서 공짜로 주는 사탕 하나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그 동전 돌려주려고 기다렸다는 진이를 보는데 뭔가 신선했습니다.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서 고맙게 받아들이고 제가 용기를 내서 이자 덧붙여서 밥 사내라고 했습니다. 저로서는 처음 시도했던 짓거리로 진이도 잠시 당황해하면서도 그러자 하더니 저를 학생식당으로 이끄는데 한 번도 안 가봐서 처음 먹어보지만 제법 먹을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학생식당 티켓이 몇 장 안 남은 것을 보고도 맛나게 먹어치웠고 다음번엔 제가 사마하며 들러붙었습니다. 생전 여자 밝히고 그러는 편이 아니던 제게 진이는 특별한 여자로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전혀 다르게 돈 앞에 주눅 들거나 탐하지 않고 또 가장 감격한 것이 어차피 가진 놈에게 이까지 푼돈하며 넘기지 않고 그 돈을 내게 갚으러 온 것 자체가 제 주위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게 무관심하던 어머니가 또 다른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당신처럼 결혼으로 더 좋은 집안하고 역자는 심보로 옆 건물주 딸이 제법 예쁘고 발랄하다나 우리 둘을 엮어서 사돈 맺고 이후로 우리 건물 저쪽 건물 터서 고충으로 올리자는 것이었죠. 동현아, 너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좀 내봐. 여의도 건물에 배관이 낡았는지 녹물이 나온다는데 한번 둘러보자. 네 건물이잖아. 이제 너도 슬슬 안면 트고 나서야지. 졸업하고 직장 생활할 거 아니잖아 어차피. 건물 관리는 덕수한테 알아서 하라고 맡겨뒀었는데 영 아는 쪽이 그쪽뿐이지 말들이 많은가 봐. 이참에 물갈이 해야지. 너도 아저씨들 싫어하잖아? 그러니 걔들 내보내고 누가 해. 네 차지지. 참, 우리 옆 건물의 김 회장님도 우리 배관 둘러보며 견적 낼 때 오실 건데 잘 보이고 그 집딸이 이번에 메이킹 되었다는데 친하게 지내면 좋지 않겠니? 도움 주고받고? 온실 속 화초 같은 아가씨라니 너도 보면 혹할 거야. 아, 학교에서 같이 다닌다는 그 아가씨 말이니? 얘기 들었다. 너희 나이엔 친구지. 얘도 참 언감생심 너하고 뭘 해볼 생각 하겠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잘 들어봐. 우리 빌딩이 예전에야 제법 눈이 띄었는데 63빌딩 올라온 이후론 묻히는 게 영 그런데 마음 맞춰서 새로 일 좀 벌여보려던 참이거든. 네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야. 명의가 넌데. 답답하네. 새로 올릴 때 됐어. 무너지면 돈 물어내고 빈털털이 될 거야? 객값 물어내느니 새로 쌈박하게 올려서 배로 벌어들이는 게 좋지. 어머니는 아버지 치들 거느리며 지읒돈 주무르는 주 말고 당당하게 번화가 사무실 건물주가 되면서 수면 위로 나오고 싶어 했던 겁니다. 생전 처음 듣는 제 미래 운운하고 있지만 저는 어머니의 속내를 간파했습니다. 제 결혼으로 장사하고 싶어진 겁니다. 23 진이와 제 사이를 친구 사이라고 일축하며 옆 건물 김 회장 딸내미를 들이밀며 야욕을 드러낸 이전부터 진이의 낯색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후 학교까지 따라붙은 그 치들이
진이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긴밀하게 진이 친구와 쪽지를 주고받으며 빼돌려 진이를 데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쪽 애 못 낳는데 그쪽 어머니는 알면서도 아버지 빚 갚아주는 대신 아이 낳을 여자로 날 며느리로 주선했다는 건데 일단 나는 우리 아빠한테서 빼주면 좋아요. 다음은 이야기 들어보고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뭘 어쩌실 셈이래요, 그쪽 엄마는? 그리고 그쪽은 뭘 어쩌겠다는 건데요? 나보고 뭐 밖에서? 응? 이러쿵저러쿵해서 애 낳아오라는 건가? 나 아는 남자도 없는데? 과연 선자리에 핏발선 눈 한 채로 올 만큼 보통 내기 아닌 아내 현숙이는 다음날 득달같이 연락해서는 계획을 물었고 이내 우리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이미 10년 전 물 건너간 있는 집 여식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표면상 목적은 대 안 끊겠다는 것인데 실은 진이와 제 아이를 영원히 제 곁에서 떼어 놓으려는 속셈입니다. 제가 보기엔 현숙이네보다 진이가 오히려 평범하고 순탄한 가정인데 결국 행복한 우리 셋을 갈갈이 찢으려는 것도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죠. 그리고 저는 이런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숙씨, 우리 계약하기 전에 하나만 약속해줘요. 절대로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요.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되더라도 절대로 우리 어머니처럼 몰인정하고 못돼지지 않겠다고요. 저는 그거면 됩니다. 어차피 어머니 동동거리게 애태우고 속일 생각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마음만 굳게 먹으면 힘들 것은 없지만 혹시라도 힘든 마음에 독하고 모진 사람이 되어서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 또 만들까봐 그런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며 비장하게 그러겠다고 하는 이 시원시원한 여자에게 그동안 아무에게도 못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수족 덕수 패거리는 저에게 본격적으로 속내를 터놓기 전부터 진이를 위협하며 겁을 주며 밑작업을 한 모양인데 아무 소리 않고 버티던 진이를 데리고서 아무도 모르게 저희 역시도 처음인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평소에 집 항아리에서 살살 빼돌려 복원해 두었던 돈과 수수한 옷 몇 가지만 챙겨 맨몸으로 나온 저희들은 저들 패거리를 피해서 오지로 숨어들었고 근 2년을 산 중턱에 있던 폐가에서 살며 동네 주민일 도우며 끼니 해결하며 살았습니다. 여자 때문에 도망을 치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하고 싶어하는 재건축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건물 명의자인 저를 어떻게 하실 분입니다. 사랑은커녕 도구로 이용하던 분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는 저란 존재를 대할 때 어머니가 어땠는지는 제가 제일 잘 알 겁니다. 능히 그러실 분인데다 옆 건물주 딸을 들이대는 것을 보면 김 회장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부류일 것은 말할 것도 없었으니 계획했던 결혼일이 엎어지면 개같이 벌어 자식 물려주려는 다른 부모와 달리 명의자인 저를 없애고 본인이 추진하고도 남을 사람으로 저는 결국 살려고 도망간 거죠. 사실 저는 아버지 돌아가신 초등학교 6학년 그쯤 덕수 패거리 시켜서 쥐도새도 모르게 어떻게 했겠거니 했는데 예상보다 오래 산 거죠. 그동안 진이와는 손잡는 것이 다였는데 어머니 때문에 본의 아니게 더 깊어졌고 그렇게 뱃속 아이가 태동을 할 무렵 저희는 결국 꼬리를 밟혔습니다. 한밤중에 들이닥친 패거리들은 다짜고짜 저를 끌어냈고 제가 진이와 도망을 간 동안에 어머니가 김 회장네와 사돈 맺는 것이 물 건너가자 이를 갈며 저를 잡을 방편으로 생각하신 것이 군대였습니다. 입영영장을 신청해 놓은 터여서 저도 모르게 입영 기피자가 돼버린 저는 바로 헌병대에게 붙잡혀서 영창으로 직행했습니다. 이 역시 보통의 어머니는 생각도 못할 행동이지만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면회 오신 어머니는 승리한 적군의 장군처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당당하셨습니다. 너 그래도 내 피 절반 받은 자식 아니니? 어쩜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실망스러운지 기가 막히다. 기어이 그 거렁뱅이 데리고 도망을 갔어? 이 대한민국엔 내 눈피에 어디 숨을 데가 있다고. 걔 배불룩하다던데 어쩌니? 너 때문에 결국 아버지 없는 애 낳고 고생하게 생겼다. 걱정은 마. 동현이 네 아인데 내가 모른 척 하겠니? 애 낳으면 우리 주련 했더니 싫단다. 꽃 죽어도 자기가 키우겠다는데 그럴 줄 알고 내 봉투 쥐어주고 잘 키우라고 했다. 애 준다면 들여다는 볼까 했는데 싫다면 어쩔 수 없지 않냐? 여자의 개는 안 돼. 어디 그 주제에 건방지게 내 아들이랑 도망을 가?
게다가 임신까지? 누구 허락받고? 난 인정 못해. 네가 가질 때도 제대로 된 여자애라면 따라 나서는 게 아니고 애는 더더욱 가져선 안 돼. 그런 줄 알고 너도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거다. 지금 건물 올리고 있거든? 김별시켜서 처리했다. 김 회장 내 손 못 잡으면 죽나? 내 있는 돈에 인맥 끌어모아 건물 양도 받았지. 이젠 너도 예전과 달라. 몇 계단 업그레이드 됐어. 알아? 나 오면 바빠질 게야. 어차피 남의 밑에서 직장생활 할 놈도 아니고 이깟 영창이력 남아도 큰 피해 없으니 머리 식히고 돌아와. 어리고 예쁜 여자 널렸어. 마음엔 안 들어도 내 피부치는 너 하나잖니. 기회 주는 거다. 다음엔 실망시키지 말고. 그렇다고 영창에서 허송세월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돈 벌려고 도망 다니다 잡혀왔다던 덩치가 태산 같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말수도 없이 느릿하지만 정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처음에 저를 보자마자 인사도 않고 기마개를 주는 겁니다. 그날 밤 이유를 알았는데 4인실 한 명이 조만간 나갈 상태에서 저를 끼워 넣은 것으로 사람 나갈 때까지 바닥에서 자게 되었는데 제가 누운 자리가 아래칸인 그 친구 침상 옆으로 어찌나 코를 고는지 천둥 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제야 아까 제게 좀 귀마개 찾아서 꽂는데 버렸으면 큰일 났겠다 싶은 것이 식겁하면서도 그렇게 안 생겨서 아무 말 없이 시침이 뚝 떼고 주던 게 너무 웃겨서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친구와 친해진 저는 이 친구가 출소하는 날 어차피 병역 기피자로 사회생활 물 건너갔으니 내 부탁이나 들어주면 걱정 없이 살게 해주마 살살 구슬려서 진이와 함께 살던 곳을 알려주고 이 둘을 지켜주기를 부탁했는데 이후까지 연이 되어 지내고 있습니다. 현숙이는 제 이야기를 입을 벌리고 듣다 간간히 정신 차리고 그 벌어진 입을 손으로 닫아가며 듣고 있었는데 친어머니 맞냐고 묻지만 남의 자식은 아무리 급하고 필요해도 거둘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분명 친어머니는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꿍꿍이를 가득 품은 동지로 거짓 결혼을 했습니다. 이미 물 건너간 줄 알았다가 나 때문에 머리카락 잘린 거 보고 도저히 그냥 못 넘기겠다는 제 말에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진행을 시켰는데 당돌한 현숙 씨도 겁이 덜컥 날 정도로 분에 넘치는 혼수 준비에 혀를 내두르며 부담스러워하며 고뇌했지만 이내 밑밥을 깔며 부담 주신 것이 바로 아이였기 때문에 늘 전투태세로 초심이 흐트러질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영창에서 나오자마자 아이 가질 자격 없다 하고 불임주소를 했습니다. 진이와 아이를 찾으면 다행이고 못 찾더라도 영영 제 인생의 비극은 저 하나로 끝낼 생각이었던 것이죠. 선본 이후 머리카락 잘린 현숙이를 다시 만나 먼저 이실직고 한 것이 이 사실이었으니 어머니처럼 돈에 팔려 결혼하지만 또 다른 포지션인 이 사람에게 어머니의 작업이 통할 리 만무했습니다. 발리로 간 신혼여행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이국적인 풍경에 정신을 못 차리는 선머슴 같던 아내는 이내 밤이 되자 또 심각해져서는 진이와 아이 이야기를 물었고 조만간 보여준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장인어른 되는 아내 아버지도 참 어지간한 분이시긴 했습니다. 내막도 모른 채로 빚의 딸 결혼시키고는 얼른 임신해서 자리 잡으라는 것이었는데 다 큰 딸 머리 쥐파먹은 듯이 숭덩 잘라버려서 붙임머리 한다고 고생한 딸은 아랑곳 없이 결혼식장에서 눈을 번들거리던 것이 서운한데 스피커폰으로 허니문 베이비 주문하는 속내가 뻔해서 우리는 동병상련으로 똘똘 뭉칠 수밖에 없었고 비록 진짜 부부 사이는 아니었지만 나름 남편으로 친구로 예의를 지킬 생각으로 비록 각방은 쓰지만 충실히 결혼하고부터 어머니에게 아기 독촉받는 현숙이에게 성의껏 대했습니다. 이후로 동지가 된 아내에게 진이와 아이를 보여주겠다던 날이 다가왔죠. 제가 그렇게 끌려가고도 진이는 그곳에서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어머니의 하수인들이 어디에 얼마만큼 우리 정보를 뿌렸을지 몰라 병원도 못 다녔는데 배부른 모양을 보시곤 할머니들이 틀림없는 아들이라더니 아들 맞았습니다. 영창에 찾아와 아이 혼자 키우며 얼씬도 말라는 조건으로 진이에게 돈 쥐어줬다는 어머니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배불러 있다더란 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염탐꾼 하나를 심어 놓았고 아들 낳았다는 소리에 어머니가 냅다 사람을 시켜 아이를 빼앗아 오려 하셨답니다. 이게 제가 아는 어머니다워서 영창 그 친구가 전해주는 말에 신뢰가 갔는데
저 끌려가는 날도 안 오신 어머니가 한 100일 무렵 되는 아이를 빼앗으려고 덕수 패거리 앞세워서 한밤중에 들이닥쳐 옥신각신하던 차에 패거리 중 하나가 그만 차 대고 기다리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넘기다 그만 아이를 놓쳤다고 합니다.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에 놀라 자기를 잡고 있던 손이 헐거워지자 진이가 기듯이 뛰듯이 하며 얼른 쫓아가 봤다는데 그 어린 것이 인해 혼절을 했는지 숨소리도 연하게 반응이 없었고 그렇게 오열하는 진이를 내려다보며 혀 한 번 차고 어머니는 물러나셨답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해서인지 영 못쓰게 되었으니 데려가고 싶지 않았는지 그 의중을 알 길 없는 진이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도 가지 못했고 그렇게 마을 어른들이 머리에 된장 치덕치덕 발라가며 곧 나아질 끼다 위로를 했다고 하는데 깨어난 아이는 영 예전과 달랐답니다. 기저귀가 푹 젖어도 우는 법도 모르고 앞에서 무엇이 움직여도 눈동자가 미동도 없었다는데 이내 진이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한다는 생각에 인사도 않고 한밤중에 몰래 인사도 없이 마을을 떴답니다. 영창 동기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여의도에 건물 새로 올린다는 건물주인 저는 이렇게 갇혀있고 진이와 내 아이가 그렇게 시골에서 된장 발라가며 병원도 못 가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생각에 그 많은 돈 다 필요 없는 휴지 조각이구나. 스스로 아이 가질 자격 없다고 저를 벌주는 한편 어머니에 대한 반항으로 나오자마자 제 몸에 그렇게 한 것이었죠. 결혼도 안 한 총각에게 그 수술을 해줘 하시겠지만 돈으로 못 부릴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마취제 좋은 걸 썼다며 더 받아내려고 안달이던데요. 가짜 결혼이긴 하지만 나름 좋은 친구로 지냈던 현숙이는 지연이와 아이를 보여달라고는 했지만 또 막상 보기로 한 날이 다가오자 감정적으로 복잡하긴 한 모양이었는데 외식하는 김에 현숙이를 데리고 서울 외곽으로 빠져 제 영창 동기가 지키고 있던 진이와 아이 사는 집에서 만났을 적이 우리 준이 7살로 체구부터 행동까지 또래 아이와 다른 준이를 보고는 한참을 끌어안고 울어버리더군요. 아들은 그날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굼뜨고 어립니다. 경계선 지능이라고 IQ 70 이상이니 장애인은 아닌데 정상이라고 할 수 없는 IQ 80으로 감정, 반응, 눈치 없다고 할 정도로 못 읽는 아이로 현숙이가 자기를 붙들고 울자 처음에는 멀뚱히 영문 모르고 서 있더니 이내 지루한지 꼼지락거리다가 빠져나와 소파 밑으로 헤엄쳐 들어가는 애입니다. 어머니는 그날 아이를 놓쳐버린 후 혼절한 제 아이를 버리고 횡하니 내뺐고 또릿하지 못한 준이는 손주는커녕 진이와 더불어 버러지 취급하며 다른 여자에게서 나올 손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아이 못 낳는다 내지른 날 이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재선수순을 타진했지만 비싼 마취제로 웃돈 받아낸 변두리 의사는 고맙게도 인정사정 없이 확실하게 묶어놔서 방법이 없었는데 이 독한 어머니가 번번이 맞선 자리에서 퇴짜 놓고 어긋나자 알맹이 없는 저는 텄고 허울뿐인 며느리 들여서 쉬쉬하며 손주 뽑아낼 생각이었던 겁니다. 당시 지인들이 여러 시험과 나이로 손 이었다는 소리 듣고 발동 걸린 게죠. 결혼하기 전부터 아기아기하며 졸라댔지만 이미 들은 이야기가 있어 딱히 스트레스 받지 않던 현숙이도 이렇게 아이와 진이를 보고는 분기탱천해서 어머니를 물먹일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희 씨, 저 그렇게 경계하지 마요. 저 동현 오빠하고 한 배 탄 가짜 결혼 동지예요. 내가 준이하고 진희 씨 이렇게 셋이 살게 도와줄 거예요. 물론 저도 오빠한테 그만큼 받을 거니까 부담 느끼진 말고요. 준이, 병원은 다녀요? 내가 조용히 좀 더 좋은 병원 알아볼게요. 아니야. 괜찮아요. 뭐 대낮에 좀 뛰면 어때요? 그러니 아이지. 그런데 왜 이렇게 말랐어요? 준이 보살피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빼짝 마르면 애 감당해요 어디? 뭘 어떻게 해야 그 여자 벌을 주지? 나보다도 작은 할머니 여차하면 밀쳐내고 도망가죠 뭐. 겁내지 마요. 무서운 양반이네. 여기 떡하니 손주 놓고 벌써부터 입이 간질간질한지 병원 가자고 그러던데 별꼴이야. 이후로 준이는 영 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양반? 아이 출생신고는 어디로 해놨어요? 혹시나 싶어서 진이 외삼촌 앞으로 해놨대. 이 사람 그렇게 없어지고 영창 그 친구가 3년 애매다 간신히 찾은 건데 내가 보냈다고 해도 영 믿어줘야 말이지. 진이도 한동안 대인기피증에 공황장애가 와서
빈 외갓집 무사 한켠에서 숨어 사는 바람에 더욱더 병원이고 찾아가지 못해서 준이 상태가 이러니 아주 없는 애 취급이야. 이 사람도 아직 말끔히 나아지진 않아서 예전 모습이 아니야.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는데 어머니 예전부터 시험관 전문의 알고 친분 쌓아놓은 데다 우리 결혼말 나오기 전부터 대학원생 장학금 대면서 발 넓혀놨거든. 당신 아버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니 이 마당에 눈치 볼 것 없이 서두르는 모양이야. 내가 남자 잘못 만나 인생 망친 여잔 진이 하나로 끝내려고 해. 당신은 내가 어떻게든 지켜줄 거니까 일단은 속아 넘어가는 척 하면서 시간을 벌어보자. 요즘 체면 생각한다고 덕수 패거리 끊어내면서 손과 발 힘 없는 양반이야. 예전 같지 않으니까 당신 말대로 겁먹을 것도 없고 나도 반격해봐야지. 현숙이는 어머니께 아이 문제로 전화를 받을 적엔 콧구멍 파면서 건성건성 네 그러면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가만히 있을 어머니가 아니셨죠. 언젠가 어머니가 밥 사준다고 해서 쫓아나갔다가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파김치가 되어 집에 왔는데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았답니다. 이를 갈면서 하는 말이 뻔히 수술한 제 얘기는 속이고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소식이 있냐 없냐 시침이 떼고서 다 알면서도 하자 있는 여자 취급하는 것에 욱한데다가 이미 입 맞춘 의사란 여자도 현숙이에게 애 안 생기는 책임을 뒤집어 씌우며 비위 맞추는 꼴을 보고는 토악질이 날 것 같았다는데 이리저리 초음파로 들여다보는 것을 보호자랍시고 어머니가 눈 요렇게 내리깔고 지켜서서 본데다 아무튼 기분이 무척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이후로 초면에 얼굴 빨개질 이야기를 묻는데 이에 대충 둘러 대답하느라 땀이 뻘뻘 났다는 현숙이는 약이 바짝 올라서 왜 오빠는 검사 안 해요? 알면서 물었고 킁킁거리며 남편도 하실 거라고 말하는 의사와 달리 독한 어머니는 도도하고 고고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마지막까지 모르쇠를 시전하고 있더랍니다. 진짜로 애만 낳아주러 와준 사람 같네요. 저 아직 한창 나이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신이 확 드는 게 선생님 그냥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시험관 전문의시라면서요. 저도 다 보고 들은 건 있는데 이렇게 시험관 전문의 찾을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 시험관하고 뭐 그럴 건 아니시죠? 에이 저는 따박따박 할 거 하는 건강한 여자입니다. 제가 별명이 시계예요. 시계. 사실요. 우리 아빠한테 머리 잘린 거 보고 미안하다고 청혼하고 저도 있는 집 남자라 마다 않고 받아들이긴 했는데 동현 오빠요? 참 말도 마세요. 말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영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확실한 건 저보단 오빠를 검사해봐야 알 겁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현숙이가 역시 모르쇠 작전으로 전곡을 콕콕 찔러대자 의사는 얼굴이 벌개지는데 어머니가 시치미를 뚝 떼고 받아쳤다는데 가짜 아내지만 공식적으로 며느리 포지션이라 입 다물고 있었지만 진이와 준이 사연과 그 모습이 겹치면서 돈에 자기 팔아넘긴 본인 아버지보다도 더 미워졌답니다. 네 말대로 쟤야 한참 전에 텄을지도 모르겠다만 너는 제 와이프 이전에 우리 집 며느리로 새로운 인물이잖니. 게다가 건강하다니 더욱 금상첨화고 네가 낳으면 우리 집 손인 거야. 10년이 넘어가도록 애 안 생겨서 동동거리는 사람들 이야기 너는 모를 거다. 몸고생 마음고생 그거 아주 사람 찜 빼는 거야. 한창 나이에 합리적으로 편하게 사는 게 좋잖니.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속 끓이며 돌아갈 필요 없이 나 아는 전문가 선생도 있겠다. 시험관도 생각해보자 하던 참이었어. 우리 집 며느리인 네가 낳으면 우리 손주인 거야. 나중에 동현이 불러서 한번 보고 좋은 컨디션 좋은 날 맞춰서 한번 보자. 겁낼 게 뭐 있어. 눈 딱 감아. 네 노고는 내가 알아서 챙길 거고 모두 행복해지는 길이야. 얼른 너도 자리 잡아야지. 저러다 밖으로 눈 돌리면 넌 죽도 밥도 안 된다. 의사가 노력한 다음날 검사할 것 있다며 득달같이 튀어오라는데 하면서 저를 째려보는 현숙이에게 미안해서 파리처럼 싹싹 빌었죠. 언제 어머니가 들이닥칠지 몰라 거실에서 TV 보며 뒹굴거리다 각자 방에 들어가자는 우리는 그쯤에는 거의 남자 하숙생 둘 사는 거나 진배 없었는데 현숙이가 언제까지 참을 거냐며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는 겁니다. 여의도 건물은 어차피 제 명의인데 막말로 저 묻으라고 부탁할 덕수 패거리도 없으니 겁낼 것 없다는 거죠. 실은 어머니는 무시하고 넘긴데도 자기 친정 아버지 때문에 더 죽겠다는데 이참에 갈라서 나오면 자기 아버지는 보나마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수전노 어머니보다는 우리 쪽에 붙을 거라는 겁니다. 장인 쪽에서는 약점을 틀어주게 되니 현숙이는 편해진다는 것이 지금 나이 들며 부쩍 상류층 놀이하고 싶어하는 어머니에게 사돈 양반이 떠벌리는 소리처럼 무서울 게 없는 데다 저 역시 우리 편 하나가 생기는 것이니 마다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준이를 바로 우리가 입양하자는 겁니다. 너 남편, 나 부인, 양가 부모인 우리만 있으면 되는 일이니 어머니야 옆에서 거품을 물든 개거품을 물건 그쪽이 알아서 할 일이고 어머니 말씀대로 당신 손주 척 들어 앉히는 것이니 지금 하는 헛짓거리보다 훨씬 합리적이란 것이죠. 더불어 진이와 준이 존재는 우리가 하기 나름 보탬이 될 위치라며 투사처럼 먼저 어머니를 치자는 장군 같은 현숙이의 기세에 저도 두려울 것 없어졌고 바로 준이를 우리 사이에 입적을 시켰습니다. 현숙이 친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마당에 진이 자리가 중요한 시점은 아니었고 우리 계약이 종료될 때 현숙이가 친권 포기하면 자연스럽게 제자리 찾아들 일이었죠. 이 일도 쉬쉬하고 있는 참에 어머니가 현숙이에게 애 들어서는 보약 지으러 가자는 바람에 시한폭탄이 터져버렸는데 안 그래도 저보고는 현숙이 보기 뭐하니 같이 병원에 들러서 검사 받는 척하라는 엄명을 받은 터라 저 역시 디데이로 잡고 강행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영창 그 친구 시켜서 진이와 준이를 데리고 올라오라고 시키고는 넷이서 들이닥칠 생각이었는데 진이는 어머니라면 경기를 해서 차에 앉아 있으라고 하고는 준이 앞장 세워 들어갔습니다. 아들놈이 이제라도 이 성하지도 않은 내 아이 책임지겠다 하는데 기어이 다른 여자 들여서 시험관 하겠다는 어머니. 철저한 남통에서 낳은 아이가 우리 준이보다 낫다는 내 어머니. 이젠 저도 안 참고 들이받겠다는 것이었죠. 사실 자기 자식 낳은 진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기어이 이 사달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애를 낳은 현숙이를 귀히 여길 거란 장담도 없습니다. 며느리는 개뿔, 보나마나 입막음 쪼로 얼마 던져주고 떼버릴 겁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이용하고 부리는 방식이 늘 그랬으니까요. 서로의 인생이 짠해서 현숙이와 저는 손을 꼭 잡고서 결연하게 전투 준비를 한 후 우리 사이에 준이를 끼워 걸려 들어갔고 한복 서걱서걱하며 걸어 나오신 어머니는 우리 사이에 준이를 보고 바로 알아보셨는지 순간 휘번뜩하며 치켜뜬 노여운 눈으로 우리를 째려보셨지만 두려울 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인사하세요. 어머니 손주예요. 이 사람과 제 사이에 낳은 것은 아니지만 실은 제가 낳은 아이보다 더 가까운 어머니 친손주. 그러니깐 이 집 며느리인 제가 낳은 거나 다름없죠 뭐. 이렇게 귀여운 아이 두고 왜 저보고 시험관으로 낳으라고 하세요? 어머니야말로 가까운 길 놓아두고 괜시리 돌아가시네요. 저는 시험관 안 하고도 이렇게 남편 아이 생겨서 너무 좋네요. 그래서 얼른 우리 사이로 입적시켰어요. 생판 모르는 남자애 낳는 것보단 이 얘기가 1000배 1000배 낫죠. 누가 봐도. 안 그래요? 어머니도 정 붙여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특이아이다 하고 정 붙이면 되죠 뭐. 남의 집 딸인 제가 남의 집 남자 받아서 낳은 애를 손주로 품겠다는 분이 준이를 못 보실 이유가 뭐예요? 그나저나 우리 아버지가 준이 있다는 말에 감정이 안 좋으신 모양인데 제 말은 통 듣지를 않으시네요. 어디 제 얘기 듣는 분이신가요 뭐? 저 붙들고 머리 자르고 어머님 말씀 군소리 말고 따라 애 안겨드려라 하시긴 했지만 이렇게 다 큰 애가 있고 또 이 애 엄마 어떻게 대하셨는지 들으시고 아무리 우리 아버지라도 걱정이 좀 되시나 봐요. 저도 그 꼴 날까봐. 채무자 쥐어짜긴 해도 식구까지 그렇게 대할 거라고는 다들 상상도 못했던 터라 그쪽 분들 붙들고 하소연하시는 모양인데 죄송해요. 어머니가 좀 타일러 보세요. 동현이 너 이 자식 기어이 일을 냈어. 그거하고 연락하고 있었던 거야? 이것은 또 어디서 데려왔어? 지혜미 닮은 걸 왜 데려와? 현숙이 네가 낳으랬지. 내 배 불러 품고 낳으면서 아프고. 그래 동현이 네 잘못으로 네 처 안 할 고생하고 그 속상한 마음 보면 누구 거라도 상관없이 품어지는 거야. 이왕 키울 거면 예쁘고 건강한 거 키워야지. 어디서 이런... 네가 돈이 없어 집이 없어. 어지간한 사업체 굴릴 돈으로 사람들 위에 서서 부릴 놈이 치워라. 나는 손주 삼을 생각 없다. 물러. 그리고 현숙이 너 돈값 해. 젊고 잘생긴 놈 거 받아왔으니 네가 직접 낳아. 그만큼 돈 걱정 없게 해줄 테니까 내가. 그러게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을 때 품었으면 이 집 울타리 안으로 손주들 바글거렸을 텐데 어머니 그 택도 없는 욕심으로 몇 사람 인생을 망쳤는지 셀 수도 없네요.
어쨌든 이 애는 이 사람과 제 아이로 정식 출생신고 되어 있고 이 사람이 버티다가 정 안 되면 친권 넘겨주고 이혼하겠다네요. 하긴 현숙이하고 뭔 상관이라도 있나요? 원수 아니면 다행이지. 그럼 뭐 별 수 있어요? 애 낳은 여자 데려다 살아야죠. 친할머니도 이렇게 치를 떠는데 창피하게 다른 데 가서 구걸하겠어요? 이거 순전히 어머니 때문이거든요. 그러게 왜 애를 빼앗아 가려고 설치고 다친 애를 두고 그냥 혼자 내빼요? 손주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후환 없애려고 찾아갔던 겁니까? 그 대답은 안 들으랍니다. 준이 입적한 거 모르는 것도 참 어머니 같은 발상인데 사람들이 밖에서 낳아버린 내 새끼 입적시켰다가 물린 거 알면 참 대단한 양반집 나왔다고 칭찬 듣겠네요. 그쵸? 결국 어머니가 졌어요. 진이 저는 포기 못해요. 나 살려면 진이 붙들고 늘어져야 하거든요. 솔직히 나도 귀찮은데 버릴래도 버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영영 망쳐놔서 이젠 사랑 아니라 눈물이 되어서 못 버려요 그 애. 어머니는 짚히는 것이 있었는지 설마 하며 창밖을 보았고 이내 차 안에서 유리창 내리고 속없이 똘레똘레 구경하던 아이 엄마를 보고는 그대로 개거품 물고 뒤로 쿵 쓰러졌습니다. 저희는 일하는 아줌마 시켜 119 부르시라 하고 일단 영창 동기시켜서 준이와 아이 엄마 제 집에 데려다 놓으라고 지시한 후 병원에 쫓아갔는데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실어증 증세를 보이며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보나마나 유산을 미끼로 변호사 불러 입양 무르는 방법 찾고 난리쳤을 텐데 하늘이 저를 돕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 몸뚱이를 해가지고도 성격은 그대로라 병원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폐악을 부려서 집으로 모셔 간병인 두고 관리하지만 폐악이 멈출 리는 없고 TV를 보다가도 준이 또래 아이나 현숙이 진이 또래 30대 여자만 나오면 개거품을 물어서 TV도 못 보고 그저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죠. 진이는 준이 돌보미로 저희 집에 들어와 살고 있고 옆에 늘 영창 동기 녀석을 보호자로 붙여놓고 항상 보호하고 있습니다. 말이 준이 돌봄이지 진이도 정상이 아니어서 아슬아슬합니다. 아들 된 도리로 현숙이와 준이 앞장 세워 찾아뵐 때마다 꼬르륵 하는 바람에 복수하는 것처럼 돼버렸지만 속이야 어쨌든 저희는 멀리서 보기에 효자 효부 소리 들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제 소원은 들어줬으니 제가 현숙이 소원 들어줄 차례로 현숙이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 돌아가실 때까지 이 결혼 생활은 유지 중입니다. 사업 자금 문제가 아니라 투병 중이셔서 그런데 밉다 원망했어도 부모 자식 사이는 또 그게 아닌지 충격 주고 싶지 않아 해서 저 역시 사위로 찾아뵈며 걱정 않고 안정하시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제 은인 같은 여자로 나중에 계약 종료하더라도 친구로 지내고 싶은 사람이라 어머니보다는 그나마 순한 장인어른 병문안 같이 다니는 중입니다. 천박한 집안의 천박한 부모에게서 나왔지만 저는 피로 일어선 집안의 굴레를 우리 하자 있는 준이 키우며 끊어보려 합니다. 장애인은 아니지만 장애 하나 마찬가지니 이도저도 아닌 제 삶과 같은 제 아들과 진이 돌보며 좋은 일로 여생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